보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7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6.25 한국전쟁, 6.25 전쟁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6.25 전쟁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6.25 전쟁이 끼친 영향을 파악하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은 이미 1950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고요. 남한과 북한 모두 무력으로 이렇게 통일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었고 38선 인근에서 소규모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여순 사건 이후에 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었던 좌익 무장 세력들이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분위기는 계속 감돌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무기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중국 내전까지 참전했던 그 조선 의용군이 있죠. 조선 의용군을 북한군에 편입함으로써 이제 군대를 제대로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좀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소련은 남침 계획을 승인했고 만약에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국이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남한의 상황은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되는 애치슨 선언,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란 자가 미국이 지켜야 될 동아시아에서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선에 대만과 한국을 제외시켰죠. 이것 때문에 한국 전쟁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오히려 전쟁을 유도했다라는 남침 유도설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죠. 왜 한국과 대만을 자신들의 절대 방어선, 자신들이 지켜야 될 방위선에서 뺐냐는 거죠. 이건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체결해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 도와준다라는 협정을 맺어서 어느 정도 안전망을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은 전면전으로 확대되었고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낙동강까지 한국군은 밀리게 됩니다. 미군은 그 당시 일본에 있었던 일본의 주1 미군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그 군사 고문단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미군은 북한군의 수준을 좀 얕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미스 특임대, 스미스 TF, 스미스 부대를 보내가지고 경기도 오산 일대에서 북한군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된통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미군을 보내서 대전에서 한 번 더 방어선을 펼치게 하는데 여기서는 당시 미군 사단장이었던 딘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치욕까지 맛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조직해서 북한의 침략을 막겠다라는 게 결의되고요. 16개국에서 유엔군이 파견됩니다. 이승만은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넘기는 대전협정을 맺게 되죠. 우리 국군은 전투를 지휘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국군을 당신들에게 넘기겠소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대전협정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 위임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미군이 갖고 있게 돼버린 겁니다. 돌려받아야 되겠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고요.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서 북진하죠. 국군 기념일이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이유는 38선을 돌파해서 북진한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군이 만들어진 날도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졌거나 대한민국의 군대였던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날도 아니고 전쟁통에 북진에서 올라간 날을 기념한다.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압록강까지 파죽지세로 또 국군이 그리고 유엔군이 올라갑니다. 국군이 먼저 북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엔군도 부득이하게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원래 전쟁에서 유엔군은 38선 이북으로 북한군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지 북한까지 올라가서 북한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제 북진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이제 중국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9월 9일 날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이죠.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건 자신들의 현재 수준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군대 이름도 중국인민해방군이 참전했지만 자기들은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중국 인민들로 구성된 지원군이다 해가지고 명칭도 중국 인민 지원자들의 군대 지원군이라고 불렀고요. 사실상 중국 군대인데 민간인 부대인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의 저항에서 조선을 지원한다, 도와준다라는 항미 원조라는 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6.25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죠. 중국군의 참전으로 이제 누가 뭐래도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결하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만의 내전이 아니고 이제 국제전이 되어버린 거죠. 국제전으로 확대됩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제 유엔군과 한국군은 다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을 또 뺏기게 되는 거죠. 일사후퇴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일사후퇴. 이렇게 해서 중국군의 공세로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려서 서울을 또 뺏기게 되는데요. 다시 이렇게 반격을 해서 70여일 만에 서울은 탈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38도선 부근에서 남쪽과 북쪽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밀고 밀리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죠. 이런 와중에 이제 소련이 휴전회담, 정전회담, 전쟁을 좀 쉬자, 멈추자라는 정전회담을 제안하게 되고요. 결국 휴전선 설정과 포로 교환 문제 등으로 회담이 지연됩니다. 회담이 지연되는 동안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38도선 부근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2년여 동안 지속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 날 끝나게 됩니다. 끝난 건 아니죠. 휴전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휴전회담, 정전회담이 51년 6월부터 무려 2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전쟁 3년 기간 동안에 1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있었고, 나머지 2년 동안은 휴전선 인근에서 계속해서 고지전만 펼쳐진 거죠. 영화 고지전 잘 아시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었고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때 쏟아부었던 폭탄보다도 더 많은 폭탄을 한반도에 쏟아부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폭격을 한반도에서 해댔습니다. 포탄 사용량이 하여튼 미군 포탄 사용량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았다고 하니까요. 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포로 교환 문제로 회담이 지연되자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하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 포로들을 석방해 버립니다. 그 중에서 반공 포로들을 석방해 버리는 거죠. 이건 휴전 회담을 좀 지연시킬 의도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전 협정이 7월 27일 맺어지게 되고요. 현재 휴전선이 확정되고 남북 양쪽으로 비무장지대 휴전선을 중심으로 4km 비무장지대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설치되고 포로는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포로는 전원 다 데리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미군 쪽에서는 자신들 원한 대로 자유의사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의사가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썼던 소설 혹시 아십니까? 최인훈의 너무 유명한 소설이죠. 광장. 주인공은 결국 이때 남한도 북한도 선택하지 않고 중립국을 선택해서 인도로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남과 북 어디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이 주인공의 심정, 이념 갈등에 지쳐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포로 하니까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네요. 경북이 낳은 우리나라 최초인지는 모르겠네. 유명한 서양 화가 이쾌대, 천재 화가로 알려졌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나올 텐데 보도연맹 이제 좌익 활동을 좀 했다라는 전력 때문에 나중에 이승만 정부가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켰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위한 반공 그림도 그렸고, 그러다가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인민군 북한군에 의해서 서울이 점령당하자 또 북한군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향해가지고 또 북한군을 위한 그림도 또 그리고 뭐 이랬던 화가죠. 그랬다가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남과 북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고향인 대구 칠곡을 선택하지 않고 남쪽을 선택하지 않고 북한으로 갔어. 살았습니다. 나중에 또 북한에서 하여튼 북한에서는 죽었습니다. 나중에 북한에 갔다가 이제 북한에서 또 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숙청되고 남과 북 모두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천재화가, 비운의 천재화가 이쾌대.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또 하나. 아이고 오늘 선생님이 좀 이거 오늘 시간이 좀 여유 있다고 말이야 하다가 지금 다른 이야기 많이 하면서 시간이 벌써 14분이 돼 버렸네요. 이때 중국군 포로 중에 상당수가 3분의 2가 중국을 가지 않고 중국군의 포로의 3분의 2는 대만행을 선택합니다.
여기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 근데 국共내전 막바지에 대만으로 쫓겨난 중화민국. 하지만 대륙의 상당수의 중국 국민당 군대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군에게 중화인민공화국에 항복을 했고, 항복한 이들을 바로 군대로 편입시켜 가지고 한국 전쟁에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이들은 중국 국민당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중국 인민지원군이 돼서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포로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고 싶었던 것은 중화민국이었던 거예요. 대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자마자 이들은 중국으로 돌려보내질까봐, 중국 공산당으로 가게 될까봐 거칠게 저항을 합니다. 자기들은 반공 포로다임을 강조한 거죠. 결국 그들은 대만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휴전을 반대하고 정전협정에도 불참합니다. 한국전쟁의 피해와 영향, 이 부분을 좀 빨리 할게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 당연히 하고요. 생산시설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요.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인구 이동이 심해졌고 전통문화는 당연히 전쟁으로 인해서 해체되고요. 미국의 대중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과 북은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됐지 않습니까? 분단이 잠깐 이루어졌을 줄 알았던 38선이 완전히 분단선이 돼버렸고, 전쟁까지 해버렸으니 분단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죠. 분단의 고착화. 분단이 이렇게 고정되자 남과 북은 적대감이 높아졌고, 이는 남쪽에서는 반공, 북쪽에서는 반미, 이렇게 해서 이승만과 김일성의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되죠. 남쪽에서는 너 빨갱이지 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 북쪽에서는 너 미제국주의자들의 스파이지, 미제 스파이지 하면 모든 게 끝. 정적 제거에 이만한 내용이 없죠. 이승만은 조봉암을, 김일성은 박헌영을 이런 식으로 제거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게 되고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강화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중국이 참전을 했었기 때문에 소련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계기가 되고요. 일본은 한국전쟁 3년 동안에 전쟁으로 돈맛을 보게 되는 거죠.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죠. 일본의 경제 부흥. 그리고 전쟁 범죄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반공 거점 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됩니다. 미일 동맹의 한 축이 되는 거죠. 한국 전쟁에서는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간인 학살 문제, 그리고 귀환하지 못한 미귀환 국군 포로 문제 등 여러 가지 미해결 과제가 남았죠. 한국 전쟁은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건 시간이 없어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그 황해도 신천 학살 사건, 그리고 뭐 보도연맹 사건이라든가 국민방위군 사건, 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한국 전쟁은 동족상잔의 내전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 미군과 중국군의 참전 등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결이라는 국제전 성격을 띠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결국 전쟁 반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전쟁으로 통일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남북한의 이러한 총을 맞대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향후에도 남북 우리 민족의 남과 북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통일을 바라더라도 무력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큰 교훈을 얻었으니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분이 넘어서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꼬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